민호야, 나야 아버지. 서울 강남 고급 펜트하우스 로비에서 한 노인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죠. 모르는 분입니다. 경비원님, 처리 부탁드립니다. 뭐?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진데. 노인은 경비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그리고 이 초라한 노인의 진짜 정체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영수 씨, 73세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 3평 남짓한 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아침이 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최영수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준 씨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작은아들 민호 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막내딸 지혜 씨는 대형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10살 난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할까 말까였고 작은아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유일하게 막내딸만이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최영수 씨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날이었죠. 막내딸 지혜 씨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찾아왔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백혈병이래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죠. 하지만 최영수 씨는 당시 퇴직 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오빠들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 집 앞에서 지혜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서연이 좀 살려줘. 하지만 큰며느리 수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혜 씨, 우리도 여유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작은아들 민호 씨는 더 냉정했습니다. 누나, 그건 누나 문제잖아. 혼자 애 낳아서 키우겠다더니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손 벌려? 결국 지혜 씨는 사채까지 쓰며 혼자 딸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그 모든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영수 씨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다시는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끊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최영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던 겁니다. 한 달 전 최영수 씨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죠.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금 지급 안내. 편지 내용을 읽던 최영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기록이 새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국가에서 후손인 최영수 씨에게 7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죠. 문득 5년 전 무릎 꿇고 울던 막내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돈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내 자식들, 과연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을까? 최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보상금을 공개하기 전에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지, 누가 그저 돈만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죠. 며칠 후 최영수 씨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해진 스웨터에 얼룩진 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까지 일부러 사흘간 씻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거리의 노숙자 같았죠. 미안하구나, 얘들아. 하지만 아버지도 알아야겠다. 최영수 씨는 가장 먼저 큰아들 민준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민준 씨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큰며느리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민준이 좀 만나고 싶구나. 다시 침묵. 최영수 씨는 인터폰 카메라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지금 집에 손님들이 있어서요. 조금 불편하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7만 원권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걸로 당분간 지내시고 다음에 연락 주세요. 7만 원. 최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7만 원의 가치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터폰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다음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수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오실 일 있으면 옷차림 좀 신경 써주시고요. 최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집안의 창피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같은 층 주민이 수진 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누가 왔던 거예요? 수진 씨의 대답이 들려왔죠. 아, 그냥 도움 청하러 온 분이었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최영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틀 뒤 최영수 씨는 작은 아들 민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민호 씨는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원이 최영수 씨를 가로막았죠.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405호 최민호. 내 아들인데.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영수 씨를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비원은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죠. 어르신, 최민호 씨가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뭐라고? 내가 그의 아버지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민호 씨가 내려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옆엔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민호 씨는 최영수 씨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물었죠. 최 대표님, 저분이 누구세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경비원님,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민호 씨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영수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최영수 씨는 빌딩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경비원이 최영수 씨를 로비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죠. 어르신,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블랙리스트?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최영수 씨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란 말인가. 최영수 씨는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죠. 그냥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대형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벤치가 있었죠. 최영수 씨는 그곳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파 보이시는데. 최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막내딸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지혜 씨도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옷을? 지혜 씨는 얼른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최영수 씨의 옷차림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최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씨는 급히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김밥이었죠. 아버지,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너 먹으려고 싸온 거 아니냐?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드세요. 최영수 씨는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한 끼 밥도 얻어먹지 못했는데 가난한 막내딸은 자기 밥을 내어주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어디서 주무시려고 하셨어요? 그냥 어디든.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좁지만 아버지랑 서연이랑 셋이 지내면 되죠. 지혜야, 내 집이 작다며. 미안해서 어떡해. 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가 미안하세요. 저희 집으로 가요. 서연이도 할아버지 보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지혜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빌라의 6평짜리 방이었죠. 작고 습했지만 최영수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10살 손녀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수 씨는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혜 씨와 서연이는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웅크려 자고 있었죠. 자신에게는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고 말입니다. 이 좁은 방에서 나 때문에 더 불편하게 자고 있구나. 최영수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00억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면 지혜의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매일 병원 청소 일을 하러 나갔고 최영수 씨는 서연이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아꼈던 색연필을 선물했죠.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제일 예쁜 색연필이에요. 아가, 이건 내가 아끼는 거잖니? 할아버지가 더 소중하니까요. 최영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 씨가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봉투 안에는 새 옷과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죠. 지혜야, 이 돈으로 너랑 서연이 필요한 거 사야지.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는 있는 거 입으면 돼요. 최영수 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혜 씨가 서연이 학원비로 모아둔 23만 원을 모두 쓴 거였죠.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날 밤 최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700억 원 보상금 지급. 최영수 씨, 정부로부터 거액 수령.
방송에서는 최영수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 사연이 상세히 보도되었죠.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큰아들 민준 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달려왔습니다. TV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700억? 같은 시각 오피스텔에서 작은아들 민호 씨도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이게 무슨... 아버지가 700억을? 옆에 있던 사업 파트너 재원 씨가 기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야, 최민호. 너 이거 진짜야? 내 아버지가? 저기. 잠깐만. 민호 씨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수 씨의 전화는 꺼져 있었죠. 두 아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해.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야 했죠. 이틀 뒤 지혜 씨의 반지하 집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좁은 골목에 동시에 들어섰죠. 차에서 내린 건 큰아들 민준 씨와 작은아들 민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형, 여기 왜 왔어? 너야말로 무슨 일이야? 둘 다 손에 큰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한우 세트, 백화점 상품권까지 황급히 준비한 티가 역력했죠. 민준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 씨가 나왔습니다. 오빠들, 어떻게... 지혜야, 아버지 여기 계시지?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 씨와 민호 씨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뵙게 해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거실에 들어서자 최영수 씨가 서연이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두 아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죠. 아버지, 두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도 얼른 말했죠.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넓은 방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최영수 씨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준 씨가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필요 없다. 최영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날 찾아온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날거지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참 신기하네. 아, 아버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최영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화를 내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두 아들은 움츠러들었죠. 민준아, 넌 나한테 7만 원 던져주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 며느리는 내가 아파트에 창피하다고 했고, 민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경비원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지시했지. 내가 내 아버지인데 말이야. 민호 씨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를 하겠다고? 700억 때문 아니면 날 왜 찾아왔겠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최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을 보고 싶지 않았죠. 일주일 후 최영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민준 씨와 민호 씨는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옆에 앉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영수님께서 재산 분배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두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700억 원 중 650억 원은 막내딸 최지혜 씨에게 증여합니다. 뭐라고요?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남 최민준 씨에게는 7만 원을 드립니다.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남 최민호 씨에게는 0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민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영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내게 7만 원을 줬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였어. 그러니 난 너에게도 똑같이 7만 원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야,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모르는 사람한테 유산을 줄 순 없지 않겠니? 아버지, 제발. 하지만 지혜는 달랐다. 자기 밥을 내어주고 자기 이불을 내어주고 딸 학원비까지 써가며 날 돌봐줬어. 진짜 효녀지. 지혜 씨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아니다, 지혜야. 내가 해준 게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를 거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기부하시겠답니다. 민호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생각은 이미 다 했다. 이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이야. 형이라도 아버지를 설득해봐. 하지만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때 최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5년 전을 기억하느냐? 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가 서연이 치료비 때문에 너희 앞에 무릎 꿇었던 날 말이다. 민준 씨와 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지? 내가 혼자 낳은 애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했어. 민호, 넌 뭐라고 했냐? 집안 망신이니 가족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 그건 나는 다 지켜봤다. 내 딸이 무릎 꿇고 울며 빌 때 너희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다 봤어. 최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너희가 이제 와서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준 씨와 민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형, 우리 진짜 끝난 거야?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두 아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재원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큰 계약들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죠. 최 대표님,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는 신뢰를 중요시해서요. 아버지를 저렇게 대한 분과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뉴스에 최영수 씨의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두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함께 알려졌던 겁니다. 민호 씨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 씨는 차갑게 말했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요. 이혼할래요. 여보, 700억은커녕 7만 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민호 씨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품 선물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죠. 아버지, 저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최영수 씨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저 슬픔만 남아 있었죠. 용서는 아마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잊을 순 없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지혜 씨가 나섰습니다. 오빠들, 이거 받으세요. 지혜 씨는 2개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각각 1억 원씩의 수표가 들어 있었죠. 지혜야, 이게 무슨... 그래도 오빠들이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야죠. 민준 씨와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받을 자격이... 받으세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이제부턴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2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최영수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죠.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